2월 10일 이완용의 죽음과 호화로운 장례식 1926년 1. 시대적 배경 일제강점기와 친일파의 득세 1926년 2월 12일 한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로 평가받는 이완용이 6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 1910만 1945로 조선이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된 지 16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총독부가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친일 세력들은 권력을 유지하며 부귀영화를 누렸고 일제에 협력한 자들은 높은 자리와 경제적 혜택을 받으며 풍족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반면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탄압을 받으며 해외로 망명하거나 투옥되는 등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완용은 대표적인 친일파로서 조선이 일본에 완전히 예속되는 데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이완용의 매국 행적 트리플 크라운 매국노. 이완용은 단순한 친일파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가장 치명적인 3대 조약을 체결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사오적.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 조약으로 이로 인해 조선은 사실상 주권을 상실함. 을사늑약을 강행한 5명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며 이완용은 그중 핵심 인물. 1907년 정미칠조약 정미칠적. 조선의 군대를 해산하고 일본이 내정까지 장악할 수 있도록 한 조약. 대한제국의 군대는 해산되었고 이에 반발한 군인들이 정미입병을 일으켰지만 일본군에 의해 탄압됨. 이 조약을 주도한 7명이 정미칠적이라 불리며 이완용은 또다시 핵심 인물. 1910년 한일병합조약 경술국적.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일본에 넘긴 조약. 이로 인해 조선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대한제국 황제였던 순종은 일본의 귀족 신분공작으로 강등됨. 이 조약을 체결한 자들이 경술국적이라 불리며 이완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조약을 추진한 인물.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매국노 트리플 크라운. 3. 이완용의 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다 천수를 다함. 이완용은 조선을 팔아넘긴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기와 막대한 재산을 받았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일본 정부는 그에게 백작 자기와 거액의 돈을 하사함. 친일파로서 일제의 보호 아래 고급저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함. 독립운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일본을 찬양하고 조선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음. 그러던 중 1926년 2월 12일 이완용은 병으로 사망하였고 그를 위한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4. 이완용의 호화로운 장례식 1926년 2월 10일. 이완용이 죽자 당시 조선 총독부는 그의 장례식을 국장 수준으로 화려하게 진행했습니다. 하객만 1300명이 참석. 조선 총독부와 일본 측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 수많은 조화와 추모 문구가 쏟아짐. 그러나 조선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분노했습니다.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 당시 언론에서 평가한 이완용의 인생. 그의 장례 행렬을 본 시민들은 침을 뱉거나 욕을 퍼부으며 그를 저주함. 이완용의 묘와 식칼 저주. 이완용이 죽은 후 그의 묘는 계속해서 민족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묘지가 어디에 있든 항상 누군가가 식칼을 꽂아두고 갔다고 함. 결국 그의 후손들은 묘소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이장을 반복함. 훗날 그의 묘는 아예 사라졌으며 지금은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음. 이는 조선인들이 그를 얼마나 증오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6. 결론. 이완용은 최악의 매국노로 역사에 남다. 이완용은 단순한 친일파가 아니라 조선을 완전히 일본에 넘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본과 협력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국권을 팔아넘기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였습니다. 또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도 친일 행적을 반성한 기록이 전혀 없음. 그 결과 한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매국노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현재까지도 국적, 나라를 팔아먹은 도둑의 대명사로 남아있습니다.